이상하지만 그러나 흥미로운 트리거, 뭔가 유발하는 요인,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지, 뭐 유발 요인이야. 내가 연구하는 동안에 마주친 필자는 연구원이고 뭔가 흥미로운 거 얘기하겠다 이거지 뭐, 그지? 그게 남자에서 도입이 됐대. 로버트라는 사람이고, 그 로버트는 이미 회복을 했어. 대략 75% 뭔가 RSI라는 것으로부터 누군가의 두 번째 책을 읽고, 그러니까 RSI는 뭔가 이제 거기 개념도 나오지만 뭐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통증이라는 게 뭐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오는 게 컴퓨터 이제 타이핑 많이 하고 뭐 마우스 클릭 같은 거 많이 하면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프거든. 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래가지고 저 버티컬로 바꾼 거잖아. 저게 많이 쓰면 되게 손이 아파. 그러니까 뭔가 아팠어. 근데 이제 그게 75%는 현재 회복이 된 상태야. 현재 이 책을 읽고 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해석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우레빈, 요게 이제 우드쿠드 마이 테브 PP에서 요 가정법이지.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걔는 거의 100% nearly 거의 100% 회복이 될 수도 있었어. 안 된 거요? 75%만 회복된 상태고 100% 노노, 그지? 100%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걔는 패턴을 바꿀 수가 없어. 여긴 가정법이 아니야, 그냥 과거야. 패턴을 바꿀 수가 없었대. 그 통증에.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패턴,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없었고, 뭐 그래서 그냥 75%만 회복된 상태. 근데 그게 발생했던 통증, 검지,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마우스 클릭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여간 중요한 거는 100% 회복될 뻔했다. 하지만 아니다. 75%만 회복된 상태다. 뭐 이런 상태요. 요거만 좀 기억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박스 밑에 하단에 써놨으니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 이제 여기서 그거만 기억하면 되고. 이제 환자 말에 따르면 이상한 거는 뭐냐면 내 손가락하고 손이 안 아파. 이렇게 하면 안 아프대. 내 눈을 감고 마우스 클릭을 이동하고 움직일 때,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통증이 없어지더라 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아예 100% 회복되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통증 자체가 사라지진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 어스이프는 뭐 라이크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이게 마치 뭐뭐처럼 접촉사고. 스크린 화면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통증의 트리거, 유발 요인인 것 같다. 뭐야, 화면을 쳐다보니까 아픈 거야? 그럼 그게 통증의 원인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안 보면 안 아프니까. 그거야. 학교에서도 수업을 했다며. 그래서 걔는 그의 시각적인 에큐이리, 예민함을 줄였어요. 그가 눈을 감았을 때. 근데 눈은 이게 감각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감각 정보 중에 하나를 차단을 했더니 그러니까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차단이 되고 그 예민함이 좀 줄어들었다. 하여간 눈 감았다는 얘기지. 감각을 차단해서. 그래서 눈을 감는 게 비유적으로 오히려 그것들, 눈을 뜨게 해. 감각의 유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요거는 아이즈야, 아이즈.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원래는 이제 함의로 나왔던 거니까 또 함의로 나오진 않겠지만, 비유적으로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실제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얘기야. 여기다 뭐 하나 써줄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 통증의 원인을 인식했다. 깨달음, 요게 이제 비유적으로 눈을 떴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눈을 감았더니 통증이 사라지네? 그래서 그럼 통증의 원인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저 자극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만약 걔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게 또 풀어준 게 6번도 처음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거든. 만약에 이제 걔가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스크린을 응시하는 거를 경멸한다면, 되게 싫어하는 거야, 스크린 보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staring at it, 그 화면 보는 게
그게 무의식적인 욕구나 필요하고 상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을 감는 거는 당연히 그 정보의 소urce 원천 출처를 차단하는 건데, 그 분노를 촉발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시각.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일하는 게 싫은 거야, 되게.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나 이거 하기 싫다, 직업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통증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무의식적인 원칙, 욕구 자체는, 나 이거 컴퓨터 이거 클릭 너무 싫어, 이런 상태인데, 그지? 이 싫은 감정 자체가 결국은 통증으로 옮겨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안 보니까 안 아픈 거지. 그러니까 결국 클릭 행위 자체가 통증을 유발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인 반감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 그걸 눈을 감았더니 오라 해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지. 나의 이 통증의 원인은 내 무의식적인 생각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분노, 즉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결국은 이런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게 되면 이제 안 아프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오른쪽 박스 하단에 그 5번 두 번째 박스에다가 이렇게 쭉 해놨거든. 그렇죠? 한번 읽어봐봐. 그래서 비유적 눈은 뜸까지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이해되니? 여기? 이 부분? 요거. 그래서 뭐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원래는 그 함의로 냈었어도 괜찮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더 좋은 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잖아. 7번. 그래서 함의를 참 잘 낸 거지. Sight is one of the senses that blind us.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눈멀게 하는 감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눈을 먼다는 게 뭐야?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실제 문제 상황 현실 인식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시각이다 라고 해서, 원래 이제 그 함의로 나왔던 정답은 책에 있잖아. 그래서 밑에 한글로만 읽어봐도, 그지? 시각에 의존하는 게 오히려 현실 인식을 방해한다 가 되는 걸로. 이해되니?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일단 뭐 앞에는 별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연구 중에서 로버트, 그지?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RSI에서 이미 75% 회복은 한 상태고, 그랬는데 이제 걔가 거의 100% 회복할 뻔. 근데 못함이지, 못함. 안함이라면 안 되지. 하지만 100% 회복은 못함이야. 왜냐면은 얘가 통증의 패턴을 변화를 시키지는 못함. 뭐 이게 통증 패턴은 이제 오른쪽 통증 패턴이 뭐냐면 그 클릭할 때 나타나는 그 통증을 얘기하는 거야. 클릭시란 말 앞에다 쓰면 되겠다, 야, 그지? 이렇게 클릭할 시에, 아이고 또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클릭 시의 통증 패턴 자체는 바꾸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통증의 강도가 좀 줄은 거라는 거지. 그때 나타나는 이제 통증 패턴은 여전히 좀 존재하더라. 그래서 통증 패턴이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게 이게 이제 여전히 존재했다. 하여간 여기까지 이제 회복이 잘 안 됐다라고 퉁쳐도 되긴 한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자, 그래서 이제 로버트 인용에 의하면은 눈 감으면 이 통증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면 스크린이 통증의 원인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사라진다는 거는 스크린 자체가 원인이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상대로 비교하면 되지.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걔가 눈을 감았다는 게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 시각적 에큐일이 예민함을 감소를 눈 감음으로써 가능하게 한 거고 뭐 그래서 눈 감기가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지. 비유적으로 눈을 뜨게 하더라. 어떻게 함으로써 이 눈 감기라는 거는 얘는 이 감각의 유발 요인을 제거를 한 거였고, 그다음에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던 비유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눈을 뜨면 뭐 처음 생각나는 건 신봉사 눈 떴다 이런 느낌은 안 드니? 그건 아니고 얘는 비유적으로 눈을 떴다는 거는 얘가 통증의 원인이 화면 응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 요거 온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실제 현실 인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5번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원인 자체가 그 심리적인 원인이었던 거지. 즉 화면 응시를 despise, 완전 경멸하는 게 완전히 싫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화면 응시를 경멸을 하느냐면 본인의 욕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심리적 원인이라는 거를 눈 감아서 제거를 하게 되면 제거를 하면 여기 이제 추가지 통증이 사라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 통증의 원인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심리적 원인 여기서 분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는 다시 말하면 이게 시각에서 오는 거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그 분노. 그치? 다시 말하면 분노는 시각에서 비롯하는 거다. 저 아이사이트 저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시각은 우리를 눈멀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시각적 정보가 눈멀게 한다는 게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요게 지금 뭐 필기도 했지만 그 오른쪽에 박스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최대한 그 플로우를 그렸으니까 뭐 좀 이해를 하고
원래는 이게 진짜 최적화된 함의가 되게 많은데 다행히 함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지? 저 정도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것만 요게 요걸 가리킨다 요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 전체 흐름을 보면 되겠다고. 그지?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에 이제 함의 이 문장 자체를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을 바꿔가지고 전체 요지를 담는 빈칸도 상당히 괜찮고 뭐 제목도 당연히 좋고 뭐 이게 내용 자체를 요약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 통증하고 시각정보, 심리적인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으니까 섞어가지고 하기도 상당히 좋고 사례는 무시해도 될 것 같다. 뭐 처음에 사례를 생각했는데 여기 이게 자체가 사례잖아.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요 so가 있으니까 인과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시각적인 예민함을 줄였다. 그래서 그 예민함을 줄여서 오히려 그게 시각적인 그 통증 유발 요인을 제거했더니 상황을 깨닫게 만들었다 해서 뭐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줄 필요 있을 것 같아. 하여간 상당히 좋다야 이건. 그 다음에 단어는 트리거를 카탈리스트, 촉매라고 하거든. 카탈리스트, 촉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사실상 뭐 저게 우리 항상 어려운 단어는 정답하고 무관한 쪽에 더 넣어주고 정답이 되는 건 항상 기본 수준을 크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acuity가 예민함, 날카로움에서 sharpness. 어떤 단어를 한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레고리칼리. 요게 이거다 쓸게. 비유적으로. figuratively. 이것도 비유적으로. figuratively. 그 다음에 여기를 센서리를 지각계라고 해서 perceptual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각적 유발 요인인 거지. 그 다음에 despise는 되게 싫어하다. detest. 그 다음에 이게 충돌하다. in conflict with를 요것만 불화라는 discord with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고. 어쿠드가 좋아하고 discord가 불화야. 그 다음에 오리진, 소스, 기원, 근원. 일단 마지막 단어 중요하지. 블라인드 있잖아. 뭐 마지막에 블라인드. 그지? 이것도 중요해. obscure, 가리다. 이거는 필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게 figuratively하고 obscure 두 단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거는 while ing 여기가 뭐 hours가 빠진 거지. 그래서 이게 접속사야. 드링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code. 이것도 뭐 여기에 이제 뭐 who was 뭐 이런 거 빠진 거잖아. pp. 이런 건 지금 원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냥 보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레리가 있으니까 헤드 pp. 이제 이미 회복을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잖아. 그지? 소개받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현재 완료 하면 안 되지. 그냥 단순 과거는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현재 완료는 현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보자. would have pp. 그러니까 여기가 would, could, might, have pp여야 해. 그냥 비원형 나면은 해석의 시점이 현재 가정법 과거가 되니까 시점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저거 하나 기억을 해보자. 특별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원래는 would have been recovered 해서 이게 여기 한 단어인 거죠. 동사. 수동이라서 would have been recovered. 저것도 뭐 능수동 하면은 would have recovered 하면 틀리다는 건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없다는 거 있잖아. 발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 자동사. BPP 안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똑같이 he was 빠진 거지. 그러니까 부사절에서 주어하고 비동사 뺄 수 있다. 뭐 그거고. using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used 하면 안 되겠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closing. 동명사 주어잖아. 그래서 is가 주어가 아니니까 이게 동사니까 오픈 단수 취급을 한 거고.
despis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다네? 이게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투부정사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아. closing his eyes. cut. 그지? eyes가 아니니까 cut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요거 하나 기억을 해줘야 돼. 별표를 2개만 해주면 이게 지금 단수잖아. 그럼 선행사가 sense가 아니라 원이라는 거 아니야? 특이하게. 이건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의도가 이거니까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지? 문맥상 그렇다. 여기서는 문법은 저 2개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마지막 게 뭐 일단 하나만 또 기억해도 되고. 조사를 할 때 왜 미국 사람들이 고기를 매우 많이 가치 있게 여기느냐. 미국 놈들은 고기를 좋아해. 이걸 조사를 해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발견했어. 널리 퍼져 있는 혼돈, 뭐 혼란을 발견했대. 뭐 소비자들 사이에서. 뭐에 관한 혼동이냐면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환경에도 좋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환경에도 좋은지. 뭐 그래서 일단 고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같아. 일단.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요청했어. 소비자들한테 뭘 하라고 요청을 했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다른 음식들을 분류해봐라. 그 음식을 분류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걔네가 생각을 하는 방식, 그 음식들이 묶여야 한다. 그룹은 이제 묶는 거니까, 그룹 짓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 데이는 그 food, 음식을 얘기하는 겨. 하여간 뭐 여기까지 얘기는 그 음식을 여러 가지 주고 하나 이제 그룹핑을 해보세요. 뭐 야채, 뭐 고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뭐 엔더바인지 결국 뭐 하게 되다지 음식을 그룹으로 이제 나눴는데 이를테면 이제 뭐 과일류, 뭐 야채류, 데어리는 이제 축산물이나 뭐 유제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일단 세 개를. 그런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모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서 처음에 제시한 게 이게 널리 퍼져 있는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모르는 거잖아. 이게 모른다는 얘기지. 이제 요거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겠지? 처음에 소재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이걸 잘 모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뭘 몰랐냐면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몰라요. 이 식물 기반의 우유, 그러니까 식물성 우유, 두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고기의 대체류.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배양육이나 뭐 이런 거가 나오긴, 배양육도 다른 거지. 우리가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요거 이제 두유라고 치면 뭐 요즘엔 뭐 두유 말고도 무슨 오트밀류에서 뭐 이런 거 곡식 짜가지고 하는 거 되게 많이 있잖아. 비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류에다 집어넣지. 얘는 축산물이 아닌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기의 대체물이 두부지, 두부. 뭐 이런 거 아니야? 다 식물성 단백질. 고기는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분류를, 그치? 요 안에다가 두부를 넣기, 두부가 야채야? 과일이야? 뭐 이런 느낌이긴 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 우유는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소비자들 대부분은 얘네들 요거랑 저거 간주하지 않았어. 생각하지 않았어. 일반적인 음식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얘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그룹핑을 못 했겠지. 그러니까 저기 뭐 두유나 아니면 콩 같은 거를 분류 자체를 못 하더라. 두 번째,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또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두 개가 서로 다른 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까 이거 섞어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모르는 건 뭐냐, 또는 신뢰하지도 않는다인데, 실험실에서 길러진 고기나 배양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지만 저걸 신뢰하지도 않는데, 근데 사실 저거는 우리도 좀 반감이 있을 것 같지? 배양육, 나중에 뭐 배양육을 먹게 될 거라는 거잖아. 왜냐면 축산업이 그 환경 파괴 주범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 지문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면은 그 축산업으로 유발되는 뭐 폐수나 뭐 이런 게 엄청나다는 거야. 고기 하나 먹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그런 지문도 있었어.
곡식을 사료, 피드를 사료라고 하는데 사료를 뭐 60kg를 이렇게 먹이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고기는 뭐 3kg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차라리 그 인간이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 축산업은 안 좋은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자 나온 게 이런 거긴 하단 말이야. 하여간 이건 이제 이 존재도 신뢰조차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제 만들어진 고기에 대한 반응은 뭐하고 유사하냐면 종종 부정적인 반응하고 유사해. 뭐에 대한 병렬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반응하고 유사해. 뭐에? GMO 푸드, 즉 유전자 조작 음식. 뭐 저것도 인식은 안 좋잖아, 그지? 유전자 변형 음식. 걔네가 유전자 변형 음식이 최초로 시장에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그냥 받아들이게 됐잖아.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병렬은 이렇게 병렬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공통 구문이라고 하는 거지. 얘가 공통으로 걸리는 거지. Reactions to genetically modified food, suspiciou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뭐 이렇게 된 거 하여간 저런 유전자 변형 음식들 최초에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하고 좀 유사하더라. 그리고 이것도 요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유전자 조작. 보통 GMO라고 하는 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인데 뭐 GMF라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음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 사람들이. 그럼 이제 필자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나온 거는 처음에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잖아. 하나는 뭐 건강에 좋아요, 환경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 처음에 분류를 못했던 이게 건강에 좋은 거죠. 두유가 건강에 좋은 거야. 일단 이 사람 생각은 그래. 고기 대체물, 고기보다는 두부가 좋다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 실험실에서 기른 고기 이게 환경에 좋은 거야. 이게 서스테이너블 한 거야. 이거를 안 먹냐. 안 먹는 게 아니라 분류 자체를 못하니까 음식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갭, 차이, 격차 뭐에 있어서 리터러시는 이제 보통 저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해의 차이, 언더스탠딩 뭐에 대한 이 부상하는 신기술 기술이니까 이런 게 결국 이제 새로운 기술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 이걸 이해 못하는 게 방해하는 거야. 성공적인 이 제품의 이 실행을 임플리멘테이션 실행. 근데 그게 가질 수 있는 환경이나 건강상의 이점 돼야 되겠지? 베너핏을. 이렇게 하면 딱 맞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키워드가 뭐냐면, 요 리터러시, 그치? 뭐에? 이 신기술에 대한 리터러시가 이해가 부족을 해서, 그래서 저 신기술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직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리터러시는, 일단 그 쉬운 말로는 언더스탠딩이고 그다음에 컴피턴스라고 돼. 컴피턴스도 뭔가 유능한 능력이나 뭐 이해도를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일단 뭐 사실 그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고기가 뭐 인기 있다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던 거지. 일단 뭐 조사하다가 그 건강한 음식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음식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오해가 있더라. 이거를 이제 뭐 책대로 하면은 와이드 스프레드 혼란인데 뭐 오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더라. 두 가지 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그룹핑을 해라. 묶어라. 라고 했고, 그래서 그룹핑 좀 그런가? 미안하다. 한글로 쓰자. 그래. 다양한 음식을 집단으로 분류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뭐, 과일류,
야채, 그다음에 축산물, 책대로 갈게. 유제품, 데어리, 뭐 낙농품, 뭐 이렇게 분류를 했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분류 자체를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제 빠진 게 뭐냐? however 나오고, 여기 건강한 거, 친환경적인 거, 여기다가도 넘버링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식물성 우유하고 고기 대체품을 분류를 못 하더라.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요거를 일반적인 식품군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어. 이게 이제 첫 번째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게다가 두 번째로 in addition 이렇게 해서 두 번째지. 이제 두 번째 또 얘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 실험실 배양육이라고 하나로 퉁치자. 배양육도 얘를 요거는 분류도 아니고 그냥 요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음식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우리도 그럴걸? 그지? 이거 실험실에서 기른 거예요, 배양시킨 거예요 하면 뭐 이렇게 샬레 같은 데 해가지고 한 거야? 이게 먹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실험실 배양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마치 무엇과 유사하냐면은 유전자 변형 식품 출시 초기에 어떤 이제 부정적 또는 의심 반응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뭐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얘네들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런 이해의 차이. 신기술이란 말 있어야겠네. 미안하다 이거. 신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됐고 뭐 차이라고 하기는 갭을 그대로 쓰는 거야. 이해 부족이지. 그래서 이 이해 부족이 이런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음식의 도입을 방해를 하는 이해 부족, 신기술, 도입 방해. 이렇게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거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겠더라. 내용 어렵지 않지? 중간에 얘기는 뭐 이렇게 토프. 요즘은 근데 되게 인식이 바뀌기가 언제적 얘기야? 지금은 서양 애들도 두부 좋아하는데. 토프라고 하잖아. 들어봤어? 외국 가가지고 그 식당, 아시아계 식당 가면 토프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거 두부야. 이게 두부, 토프. 저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빈커드인데 그렇게 안 써. 그다음 단어는 요거 컨퓨전은 혼란이니까 모호함 하자고. ambiguity.
ambiguous에서 나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ustainable이 ecologically sound, 뭐 environmentally friendly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치? 생태적으로 사운드여서 건전한이라는 뜻이 건강한, 건전한 소리가 아니고 형용사고. 그 다음에 분류하다가 또 엄청 나왔잖아, 그치? sort, 분류하다, categorize, classify, 뭐 분류하다는 기본 단어니까 항상 알아야 돼. 어디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대체품, alternative, substitute.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표현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의심한다는 거를 요딴 단어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지. skepticism, 이게 이제 회의지, 회의. 믿지 않는 거 있잖아. 불신. 그지? distrust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도 방해. 이 말도 의미가 있잖아. 방해하다. impede. 이건 뭐 ask,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그냥 그렇구나. 일반 동사 다 투부정사 대부분 have make의 지각 아니면. 그다음 여기가 여기 이제 이 way하고 주어 동사 완전한 구조가 온 건데, 여기다 이제 채워서 넣자면 요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 that, 그러니까 요거는 명사절 접속사 that 있지? 그게 생략된 거지. 뭐 I think that 그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여기다 만약에 that을 쓸 수는 있거든. 그럼 요 that은 관계 부사의 that이야. 근데 여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쓰려면 저렇게 표현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뭐 참고로 보면 되겠다고. 뭐 수동 그렇구나. 저건 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때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고, 요게 end of is지. 결국 뭐 하게 되다 투부정사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없었고, reaction to lab grown meats,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수식어고, 그래서 will be similar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동사 비동사고, 이게 형용사 보호잖아. 이렇게, 그지? 주어가 이렇게 있고 reaction 있고, will be likely to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지? 저게 그냥 will be similar, likely 앞에다 넣어서 수식어인가 수식어 무시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통구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공통구문으로 걸리는 거야. 이건 병렬이라고 원래 이제 공통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reaction to GM food, 그다음에 suspicious of GM food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문제화될 건 아니야. 해석상 필요할 것 같아서 표시한 거야. 됐지? 그래서 실험에서 또 실험을 했어. 된 거지. 연구원들 뭐 대학교 뭐 로스앤젤레스. 여기까지 그냥 전문가였다. 별 중요하지 않아. 실험을 했는데 LA에서 실험의 그 대상자가 요구 받았어요. 줘라. 1년에 계획되지 않은 스피치 연설을 뭐 청중들 앞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연설하세요. 이렇게 한 거지. 실험 대사자들한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불안을 촉발하는. 그치? 누구나 이제 남들 앞에 서서 갑자기 연설하려고 하면 이제 불안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불안 상황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절반은 또 요청을 받았어. 인게이진, 뭐 참여해라, 뭐 연루해라, 아니면 뭐 집중해라. 연구원들이 어펙트 레이블링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라. 그냥 해라 하면 돼. 관여한다는 게. 요게 여기서 키워드지. 어펙트 레이블링. 요게 그 어펙트가 이거는 명사로 쓰이면은 이모션이야. 이모션, 감정. 감정에 요것도 이렇게 레이블링을 네이밍이라고 해도 돼. 이모션 네이밍? 이모션 네이밍에서 감정 이름 붙이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신의 그 감정 상태를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불안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또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하라고 했냐면 필링은 이제 기입하다지. 그러니까 뭐 답안지나 뭐 이런 거 있죠. 설문지 같은 거 기입하다 채워 넣는 거야. 이 대답을 기입하는 거야. 그 프롬프트 I feel 빈칸에서 나는 기분이 어때요? 라는 게 문장이지. 우리가 요즘 이제 AI 때문에 프롬프트란 말을 쓰잖아. 프롬프트를 제대로 넣어야 된다. 뭐 이딴 말을 하잖아. 그지? 프롬프트 그냥 문장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어떻다라는 그 문장에 대해 대답을 기입을 함으로써 쓴 거지. 내 감정 자체를.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여기가 실험군이고 대조구니까 요청을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뭐. 중립적인 뭐 모양 맞추기 일을 해라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감정하고 관련 없는 쓸데없는 다른 걸 시킨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왜 이런 것도 보면 이거를 이제 대조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실험군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작을 가한 애들, 얘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쟤네들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결과 자체는 저렇게 감정 명명하기가 그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단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것도 관련된 뭐 소재가 글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이제 뭐 낮에 학교에서 엄청 뭐 기분이 안 좋았어. 친구랑 싸웠다거나 그걸 저녁 때 와서 일기에다 그걸 쓰잖아. 내 감정할 때. 그럼 기분이 좀 약간 누그러지고 완화되는 느낌이 있지 않니? 그런 경험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은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건데 밖으로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는 순간 객관화가 되는 거야. 내 감정이 아닌 것처럼. 이해돼? 그래서 그런 일기를 쓰고 한 10년 지나서 보면은 손발이 오그라든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 버리지 말고 나중에 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었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감정 이름 붙이기, 어펙트. 이것도 하나만 더 쓰자. 이게 이제 그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어펙티브라는 게 이모셔널, 감정적인, 정서적인하고 같은 말이야. 어펙트가 명사로 썼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서 하여간 이렇게 감정 이름 붙이기 집단은 가파른 감소를 보여줬어. 가파르게 그것도 급격하게 심장 박동수에서 그 흥분이 가라앉는 거지. 그리고 피부 전도에서 컨덕턴스는 피부에 이제 전도라는 게 전류를 흘리는 전도에서 뭐 감정이 흥분하면은 땀이 나가지고 전기가 많이 통해. 그리고 작년에 시험범 있었어 모의고사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했었는데 작년에 3월 달에.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다. 하여간 이게 이제 감정이 누그러들었다는 얘기지.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통제 집단이 저기서 아무것도 다른 엉뚱한 거랑 대조군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통제 집단, 즉 대조군이지. 대조 집단의 생략적인 arousal, 격앙, 심리적 각성 상태 수준은 여전히 높았던 거고, 얘네들은 계속 불안감이 유지되는 상태였다면 감정 이름 붙이기 하는 순간,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그런 거 있었잖아. 기쁨이 행복이 나오는 거. 뭐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결과는 다 나왔어, 실험에서. 주제가 이거고. 그래서 이제 뇌에 무슨 스캐닝한 연구가 추가 증거를 준다. 그 추가 증거를 준다는 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 그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증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런 감정 붙이기에,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지? 카밍 이펙트. 진정 효과지. 카밍 이펙트. 감정에 이름 붙이게 하면 진정 효과가 있다더라. 그게 뭐냐면, 현재 느껴지는 것을 단지 이름 붙이는 게 아미그달라의 활동을 줄여주더라.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뭐냐면 두뇌 구조인데, 그러니까 두뇌 한 부분인데 두려움하고 다른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활동이 격렬하면 두려움이 크다는 거고, 체급이 줄어들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여기를 함의로 한 거거든. 이게 의미가 있어. simply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심오하게 엄청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 붙이기만 해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박스에 해놨지. 단순 명명, 그지? 단순히 이름만 붙여도 효과가 있더라고. 뭔가 무슨 정교한 인지 조작 이런 거 불필요하고 이름만 붙여도 효과가 완전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얘를
이 두뇌의 어떤 저 활동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를 보이더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핸드폰에 딱 써. 나 현재 감정 안 좋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라앉는다. 이거 아니야? 한편 대조요. 그러니까 요거는 meanwhile은 대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다시 그 대조군 나오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건데 보다 인바우드에 관여된 방식이라는 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 정교하게 엄청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감정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지금 왜 그런가 막 감정을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뭐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감정과 경험, 이 불안한 거에 대한 거 계속 생각을 더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여기 또 구조가 또 이렇게 묶어야 되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요 댐은 감정이지, 감정.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골똘히 하고 그 감정을 그 유발한 경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쪽팔린 경험을 계속 하는 거지. 그 생각을, 경험에 대한. 그게 실제로 더 큰 활동을 만들어내더라. 아미그달라. 그거 되겠죠, 그죠? 두뇌, 그쵸. 뭐, 불안감 유발하는, 그죠? 아미그달라.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그 두 번째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 명명 자체가 효과가 좀 좋다 그 얘기로 보면 되겠죠. 자, 또 뭐 실험을 했어. 하여간 자, 계획되지 않은 즉흥연설 미션을 줬어. 그래서 여기에 의도된 불안감이지, 불안감을 유발시키려고 앵자이어티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 그리고 그 대조군 뭐 이렇게 또 대조군 이따 보셔야겠다. 실험군 먼저 얘네들은 감정 명명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감정 명명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었다, 그지? 그 다음에 반대로 대조군은 중립적인 모양 매치 무슨 과제를 받았어, 미션을.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 중립적이라고 한 것 자체가 뭐 좀 보충을 하자면 감정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일인 거지. 감정과 관련이 전혀 없는 뭔가를 이제 하라고 한 거고. 그래서 바로 결과잖아. 그지? 바로 결과가 뭐냐면 이 감정 명명 집단이 얘네들이 그 불안감의 가파른 감소, 뭐 심장 박동 이런 거 빼자고, 그지? 이렇게 겪었다. 그런데 요 중립적인 모양 매체 과제 뭐 한 얘네들은 여전히 이 생리적인 각성이 여전히 높았다. 그래서 역시 상반된 결과가 여전히 결과도 상반되게 나왔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 추가 증거. 감정 명명의 진정 효과, 카밍 이펙트, 수딩 이펙트. 이게 뭐냐? 얘가 단지 감정을 이름 붙이는 감정 명명만으로도 두뇌의 특정 활동을 감소를 시키더라. 아미그달라라는 거 빼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단지 요거만으로도 두뇌의 뭐 이 불안이었지?
불안하고 두려움이구나. 공포하고 강한 감정 처리 영역, 여기가 감소를 훅 하더라. 한편 meanwhile 또 대조요. meanwhile on the other hand 대조. 그 감정 유발 경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오히려 저 공포 담당 두뇌 영역의 활동을 더 키우더라. 더 안 좋아.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전에 그 생각을 계속하면 더 무섭잖아.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지 뭐. 저번에 뭐였더라? 봄에 4월인가 이렇게 공포 영화 하나 뭐 이렇게 인기 있었던 게 있었다 했는데 그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들었는데 세자였던 것 같은데 여고생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거 했는데 그치? 뭐 그런 거 있었지. 3월인가 4월에 봄에 한국 영화. 그거 니는 전혀 안 봐? 그거 나름 유행했다던데? 봤어? 봤으면 본 거지. 왜 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무슨 세자 아니냐? 그 제목이? 맞아 살목지. 봤어? 그 나름 많이 보지 않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한테는. 그게 한참 유행했었다고 하던데. 그지? 중간고사 보기 전에 기간적으로 살목지. 뭔 얘기야 그게? 공포영화겠지 뭐. 그 다음에 단어 좀 더 보면은 트리거 어디 갔지? 이거 이보크도 그렇고 뭐 프로보크도 막 유발하대. 아까 그 트리거 자체가. 그다음에 불안을 뭐 디스트레스 뭐 이것도 스트레스가 들어가니까 안 좋은 말이라 생각하면 되지. 이거는 참고로 볼게. 이게 unplanned가 임의적이라 해서 arbitrary라고 하지. 참고로 봐. 이런 거는 이제 밑에 동의어를 해놓은 거는 좀 신경 써서 보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생각이 났어. 그 다음에 뉴트럴 어딨나? 이거 중립적인 impartial. 파샬이 부분적인 치우쳤다는 거, impartial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중립적이라는 거. decline 감소, reduction. 그다음에 요거 calming, soothe도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soothing effect라고 화장품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될까? 이게 이름 붙이는 건데 말로 표현하는 게 이제 버발라이즈잖아.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줄이다. diminish, reduce.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내용 자체 이 실험의 이 결과 같은 게 요걸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직관에 반하는 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냐? 왜냐면은 뭐 그냥 이름 붙이는 거는 별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잖아. 그 직관에 반하는 단어도 하나 기억을 해줘. 카운터가 항상 반대라는 뜻이요. against. 그다음 직관, intuitive 하면은 이제 직관에 반하는 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직관에 반하는. 이게 지금 그거지. 4번하고 5번을 합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실험 결과가 있어. 뭐 동일한 결과니까 뭐 요약문 당연히 괜찮고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실험문 대조문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빈칸이 나오려면 이제 결국 이제 함유도 그렇고 4번인 거지. 여기지. 여기는 좀 너무 길어서 여기가 최적인 거지. 이 문장은 꼭 기억을 해주면 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문법을 가보면 돼. 일단 요거는 크게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전면 보였어. PP였던 거지. 그치? 뭐 여기가 뭐 which was 뭐 빠진 거 있잖아. 또 뭐 이거 뭐냐. 그렇구나.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오형식, 뭐 required,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쓴 거.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 쓴 거지. 그 다음에 똑같잖아. 이게 ask도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 목적격 쓴 거지. 그 다음 전치사, 목적어. 여기 목적어 빠져서 불완전하니까 what이 된 거지? 쟤네들이 저거라고 부르는 것. that 하면 안 되지. 의미도 달라지고 구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분사 구문이지. 이거를 이제 field 하면 수동되니까 clear. 뭐 이거 하나 기억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또 뭐 ask 해가지고 뭐 투부정사 목적격 두 번 나왔어.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앞에 문장 전체를 비교하는 거라 뭐하고 비교될 때니까 컴페어링 하게 되면 비교하는 거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요 앞에 요 집단 얘기하는 거지. 소유격, 그지? 완전한 구조가 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simply naming, 이게 주어다. what is felt, 이게 동사고. 그러니까 앞에 뭐 동사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투부정사나 뭔가 준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이것도 PPG, involved in, ing 쓰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건 여기다 써야겠구나. 이게 on the other hand랑 같은 거예요. 한편 대조야 대조.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좀 까다로움이 있어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서 묶어 써야 됐었어. 그치? thinking in a more involved way about 요거 괜찮네. 이렇게 좀 보면 크게 볼 때 주어가 thinking이야. 주어고 전면구다 in a more involved way. 그 다음 또 전면구다 여기까지. 그지? 관계사죠. 이렇게 두 개랑 두 개. 그래서 얘가 동사지. 이것도 별표 하나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producing이 가장 좋지. produce도 좋지만은 단복수 좋지만 저렇게 호흡이 길잖아.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자, 누군가 있어. 또 유명한 애 애가 이론가인데 믿었어. 저기까지 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문화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문화 시뮬레이션 기반 두고 있어. 현실이 아니라 주제문인 거지, 저게. 그래서 저 사람에 따르면 사회적인 삶은 훨씬 더 스펙타클이래, 스펙타클. 스펙타클은 원래 이제 한국어로 옮기게 되면 볼거리, 뭐 장관, 보통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선 말 그대로 그냥 외래어로 스펙타클이라고 써놨을걸?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게 현실 그 자체보다는 현실을 모방한 스펙타클에 더 가깝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이 실제 내가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매체에서 그려진 모습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매체에서 그려진 현실에 대한 모습은 현실을 모방한 거지 현실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볼거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매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실제 현장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 볼거리 있게 만들어 주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매체에서 보여주는 현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현실 인식을 실제 현실을 보고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매체에서 보여주는 그 현실의 어떤 약간 미화된 모습, 좀 과장된 모습, 뭐 그걸 본다 그 얘기야. 그 사람들이 종종 그 매체로부터 그래서 현실을 얻는다가 그 얘기라고. 근데 그 매체에서는 현실이라는 게 항상 뭐는 아니냐면은 처럼이지. 이거 뭐처럼 as
그 현실이 보이는 것처럼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무슨 뭐 축제 현장입니다 해가지고 오 엄청 뭐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 가보면 썰렁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체의 어떤 미화되고 과장된 모습으로 세상을 배웠잖아. 나중에 이제 세상을 직접 내가 가보게 되면 부딪혀 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데 그런 이제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게 좀 확장해서 나가면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런 미국의 많은 아이들은 어폰 엔터링 하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요. 이거 들어가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뭐 on ing 하기도 해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지. 얘네들은 이미 봤어. 더 많은 TV 시청 시간 뭐보다 토탈 넘버 전체 합산 시간보다 교실에서 그 수업하는 걔네들이 마주치게 될 전체 학교 시간 중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기준으로 TV 본 시간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수업 시간보다 이미 더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이 TV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매체가 되는 거고 이 매체가 시뮬레이션이고 스펙터클이고 해서 녹색 박스는 다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 매체를 통해서 이미 현실을 배우고 들어간 거야. 근데 실제 현실은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좀 묶어주면 돼. 이렇게 이 시간의 숫자에 더해라. 어떤 시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 이거 잘못 봤다. 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 헐. 요 디스 요 앞에 거에다 더하라는 거야. 시간의 숫자를 이제 추가가 하나 있어. 그러면 요거는 이게 이제 위에서 나오는 요거 TV 시청 시간이지.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매체 보는 거 중에 일부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쓰게 돼.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하거나 인터넷 서핑하고 뭐 이런 거. 그치? 컴퓨터, 뭐 인터넷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더 많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요즘 이제 뭐 태블릿까지 보겠지. 그래서 하여간 저 사람은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사회적인 이 구조, 그러니까 창작, 사회적인 발생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했대. 결국은 이런 식의 사회 현상을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했고 저게 함인 거지 뭐 여기 나오긴 했죠. 저희 사례가 주죠. 하이퍼 리얼리티 사례 풀어줘요. 하이퍼 리얼리티가 뭐냐면 상황인데 그 안에서 현실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방이라는 게 보다 사실적이야. 그 현실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티는 오히려 가짜가 진짜를 대체한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거 선생님 그 봄엔가 봤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름 뭐였더라? 부두와 신혜선 나오는 드라마 있는데 니는 그걸 안 보지? 그 미성년자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하여간 보면 좋지 뭐. 그러니까 안 보면 좋지 당연히. 거기서 그 대사가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데 부두와 봤어? 혹시? 신혜선? 뭐 이렇게 눈치를 봐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 봤냐 안 봤냐. 거기에 그 내가 뭐냐면 그 오리지널 뭐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제 카피 짝퉁으로 해가지고 그 명품을 짝퉁을 카피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백 하나 1억씩 주고 사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거기서 대사가 그런 게 있었어.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이게 그거거든. 그래서 이 가짜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데 얘를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그런 대사가 나와. 되게 또 현대사회를 되게 꼬집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이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좀 확장하면은.
실제보다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게 하이퍼 리얼리티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데 그걸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느낌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일상의 삶은 포획이 되었어요. 포획됐어. 사로잡힌 거야. 이 사인, 신호하고 심볼, 상징들에 의해서.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거야. generated.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everyday life지. 즉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신호나 상징, 이게 또 결국 가짜 하이퍼 리얼리티인 거잖아. 그치? 같은 개념이잖아. 일상은 저렇게 돼 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relate to, 관계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에, 가짜에, 그리고 모형에 마치 그게 reality, 사실인 것처럼 저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 관계한다는 게. 됐지? 이건 그런 얘기야?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자, 일단 오늘날의 문화의 세계는 얘는 현실 아니고 모방이라고 해야 되나?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시뮬레이션이요. 사실 모방이긴 한데 원래로 그대로 쓰는 게 어감이 더 좋은 거죠.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인 거지. 문화세계라는 게 현실인가 생각하면 저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두 가지 축이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거는 현실에 대한 모방이고, 그래서 저 사람에 따르면은 그 사회적인 삶이라는 거는 스펙터클이래. 근데 얘는 스펙터클이 뭐냐? 시뮬레이션인 거지. 그치? 얘는 현실 아니고 현실 모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충을 해주자면 스펙터클의 의미는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현실 모방이긴 한데 뭔가 좀 더 미화된 모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이제 미화보다는 영어로 다 policy란 말이 훨씬 더 좋은데, 정제 가공한 모습.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예요. 꼭 저건 아닌데 저런 느낌으로 보면 돼, 스펙터클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매체에서 현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 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온 거야? 매체에서 온 거란 말이야. 스펙터클이나.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매체라고 하는 공간은 현실이 항상 그게 실제 보이는 모습하고 일치하진 않을 수도 있어. 매체의 현실인 거죠, 이거? 여기가 좀 이해를 돕자면 매체의 현실인 거지. 매체에서 현실은 실제 보이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그치? 미국의 아이들, 얘네들은 취학 전에 이미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됐다, 뭐 이 정도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아.
4번, 5번은 별게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애들이 현실 자체를 그 매체를 통해서 이미 숙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회적 현상, 이러한 사회적 산물,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이퍼리얼리티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이퍼리얼리티는 뭐냐? 현실의 모방이 현실보다 더 사실적인 걸 얘기해.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지? 현실 모방이 더 사실적이야. 현실은 지루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은 현실을 나타내는 신호 또는 상징에 의해 포획되었어. 현실을 나타내는 신호나 상징이 하이퍼리얼리티고, 그것에 포획되었다는 게 종속됐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힘이 더 약해, 오히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결론은 우리는 시뮬레이션과 모형을 현실이라고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얘가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 실제 현실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매체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치? 원래 이게 12번은 어법이라 내용을 안 보는 거잖아. 근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잉현실, 우리말로는 그러네. 그래서 그 사례, 하이퍼 리얼리티 사례가 뭐 좋겠고, 뭐 저기 이제 현실을 모방한 건데 되게 실제같이 받아들이는 걸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잖아. 당연히 뭐 데이로 제목 같은 거 괜찮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 빈칸을 좀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역시 하미도 역시 또 한 번이 하이퍼 리얼리티. 그 다음에 단어를 봐. 이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 이제 이미테이션, 모방인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뭐 볼거리, 디스플레이, 스펙테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재현하다 할 때 replicate, 복사하다, 복제하다, 재현하다. 그 다음에 confront, 마주치다, encounter. 포획하다, 요거 붙잡다, seize.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아니구나. 요거 여기를 뭐 중복이긴 하지만 symbolize 하면은 이제 상징화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상징화한 상징물이 사실적으로 더 보이는 거. 그걸 얘기해. 문법까지 볼게. 얘는 주어가 얘고 동격으로 콤마 중국의 동사잖아. 이게 뭐 준동사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좀 떨어져 있잖아, 나름. 근데 뭐 문제 출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원래 어법이었잖아. 어법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짚어는 봐야지. 그 비교급, 그지?
수시 베리한데 이게 위에 오는 게 원래 원 출제 됐던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완전한 구조가 오겠지? where이니까 위치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 주어고 이게 이제 동사고, 그지? 저것도 뭐 having, has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까 좀 헷갈려. 이걸 묶어주고 이게 명령문이야.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고 the number of hours 이렇게 간 거지. 시간의 수를 더해라 여기에. 그 다음에 요 spend 시간도 나이 이제 목적어 빠진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투부정사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는 역시 playing, surfing 역시 투부정사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위치네, 인위치. 그지? 이것도 위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잖아. where로 바꿔도 되는 거지, 인위치는. 이퀄은 where. 앞에 situation이니까 상황. 그 다음에 이거 수동. has been captured. 이게 있어야지 수동이지? 저게 빠지면 능동. 그 다음에 symbols generated. 이거 pp. 이제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거는 가정법이지. 그치? 어지프 다음에 앞에가 시제가 현재인데 저렇게 줬잖아. 현재 사실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니까 아 하면 틀리는 거지.